혹시 아이가 심하게 말을 듣지 않을 때 또는 커다란 잘못을 했을 때 체벌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하시나요? 아니면 체벌을 전혀 안 하시나요? 오늘은 체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체벌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고통이 몸에 직접 느껴지도록 벌을 줌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가해자이며 발생 장소의 80%는 가정 내에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체벌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육과 체벌은 엄연히 다릅니다. 훈육은 아이가 공동체 속에서 올바르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체벌은 폭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의 체벌은 불법입니다. 체벌뿐 아니라 벌을 주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정도가 심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워낙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아서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체벌이 심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흔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벌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벌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리고 체벌은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니까 아이가 금방 말을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이도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아이를 존중한다면 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때려야만 교육이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맞고 자란 아이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입니다. 본인이 부모에게 맞은 기억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도 싫어하지만 은연중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 성인이 되어 친구나 배우자,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폭력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특별히 부모님께 맞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매사 품행이 단정하고 말썽을 피우지 않아서겠죠. 하지만 반찬 투정을 해서 많이 혼나기는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거나 깨작깨작거리면 아예 김치를 제 밥에 부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소 과격하죠. 그래도 때리는 일은 없고 말로 타이르며 교육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력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때리면 말은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쳐서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대부분 어릴 때 맞고 자란 아이가 본인이 크면 절대로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식과의 문제 발생 시 때리고 맞는 것 이외에는 배운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대들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행하는 체벌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 아이를 딱 한 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누구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아직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을 늦게 사주려고 합니다. 물론 6학년 정도 되면 반 아이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사주는 순간 후회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휴대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아무튼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게임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딱 한 번 체벌을 한 것이 재작년 4학년 때 일입니다. 저와 와이프가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늦게 돌아올 줄 알고 몰래 아이패드를 꺼내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현장을 발각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게임을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 몰래 게임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뒀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저는 아이에게 잘못했으니 맞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몇 대 맞겠냐고 물었고 아이는 5대를 맞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한 대 때리자 아이는 처음 맞아보니까 깜짝 놀랬고 저도 처음 때리니까 힘 조절이 안 돼서 인정사정 없이 세게 때린 겁니다. 아이는 자지러지면서 울고 저도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벌이니 계속 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약속된 5대 중에서 3대를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저는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커다란 잘못을 하면 합의하에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제 게임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누구나 게임은 좋아하죠. 요즘에는 아이의 주말에 게임하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앞으로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요?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을 부모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잠자기 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꼭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다이어리에 하루를 반성하며 확인하라고도 합니다. 물론 제 어릴 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자칫 그것이 라떼는 말이야 하며 강요로 들릴까봐 각별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말 안 듣는 아이 체벌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체벌은 부모님이 손쉽게 쓸 수 있는 훈육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때리는 부모도 맞는 아이도 서로에게 너무 커다란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사실 저도 뾰족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나친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체벌이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대화하고 인내하며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힘들지만 부모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